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카드 만들기 파워 디렉터를 활용한 수업, 오늘 3회차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3차 특강에서 벌써 이제 3차 특강까지 왔는데 거의 중반부를 넘어가서 이제 파워 디렉터의 사용법을 점점 더 친숙해지시고 계실 텐데요. 그럼 저희 오늘 3회차 수업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앱 열어주시면 잠시만요. 디렉터 앱을 열어주시면 네, 우리가 1회차, 2회차에 걸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저장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파워 디렉터 홈 화면 나오시면은 하단에 프로젝트 보이실 거예요. 프로젝트를 터치하시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산악회 홍보 영상 프로젝트를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름은 산악회 홍보 동영상으로 해놓았고 비율이 9:16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로로 세웠을 때 스마트폰에 꽉 차도록 영상의 화면 비율을 9:16으로 지정을 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미디어들을 삽입을 해서 편집을 해보았는데 지금까지 작업한 게 총 29초 된다는 거죠. 네, 모두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이 산악회 홍보 영상 터치하셔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밑에 트랙 보시면 플레이헤드가 가장 처음에, 영상의 가장 처음에 와 있을 거고요. 우리 지금 이어서 작업을 하실 건데 지금까지 만든 장면들 한번 재생을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재생을 시켜보시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산악회 홍보 동영상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게 될지 기획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동호회 홍보 동영상을 만들 건데 타임라인에 우리가 사진과 동영상을 미리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매일 똑같은 일상 집에만 계실 건가요? 네, 이 메시지를 오늘 텍스트를 넣어 볼 거예요. 네, 여기에 맞는 화면이 이 메시지와 관련된 사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인디케이터, 플레이드를 조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 보시면서 보시면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할아버지 사진을 편집했던 거 기억나시죠? 뭔가 지루해 보이는 할아버지, 이 지루해 보이는 효과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 펜앤줌 효과를 지금 적용을 해서 화면이 시작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쭉 이어지면서 통통통통 내려가는 이 효과를 적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펙트 효과를 주어서 이 할아버지의 이 외곽선 뒤로 이렇게 파란색 선이 나오는 거를 지난 시간에 편집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원래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이펙트 효과를 주어서 화면을 분할해서 보내주는 효과도 편집을 하셨었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진으로 매일 똑같은 일상 집에만 계실 건가요?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해지세요. 도로산악회와 함께 이 건강해지려면은 등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등산의 건강에 좋다는 뉴스 기사를 넣고 그 산이 잘 보이는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산과 함께 건강해지라라는 화면을 연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셋째 장면 보시면 여기 좀 편집을 하기 위해서 그 타임라인 트랙을 좀 확대할게요. 손가락 2개를 타임라인 위에 이렇게 꾹 누르시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주시면은 타임라인이 확대가 되죠. 세 번째는 이제 등산이 건강에 좋다라는 기사와 함께 이제 그다음부터 산과 함께 하자라는 산의 동영상, 그리고 산의 동영상 다음에는 산 사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컬러코드만 삽입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1, 2회차에 걸쳐서 저희가 작업을 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개별 미디어, 우리가 편집할 개별 미디어를 터치하시면 얘가 하얀색 테두리로 보이면서 밑에 이 개별 미디어를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저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했을 때 이 편집 메뉴가 다르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 미디어 하나하나를 편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텍스트를 삽입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트랙에
한 줄로 미디어가 모두 삽입이 되어 있죠. 여기를 지금 메인 트랙이라고 합니다. 가장 화면에서 중요한 게 이미지나 동영상이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텍스트, 자막이 될 수도 있고 가운데 타이틀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텍스트가 들어가는 트랙은 별도로 이렇게 밑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삽입하게 되면은 이 밑에 트랙이 새로 생성이 되면서 텍스트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아시면서 이제 이 각각의 장면에 맞도록 텍스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이제 텍스트를 삽입할 건데 우리 미디어 삽입하실 때 어떻게 삽입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먼저 미디어 들어갈 위치에 요 플레이헤드를 위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도 들어갈 위치에 내가 이 플레이헤드를 두고 그 위치부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이 사진, 할아버지 사진에다가 텍스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이 텍스트를 삽입을 해줘야 돼요. 자, 할아버지 사진을 선택하면은 하얀색 테두리로 선택이 되죠. 그럼 보통은요, 이 텍스트를 넣을 때 할아버지 사진이 시작되는 시점과 동시에 텍스트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동영상을 만들 때 바로 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같이 텍스트가 들어가는 것도 뭐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동영상을 만들 때 이 미디어가 등장하고 살짝 한 1, 2초 정도 있다가 텍스트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 시선이 텍스트로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미디어가 이제 처음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1, 2초 정도 걸리겠죠. 1, 2초 정도 있다가 요 밑에 이제 텍스트가 이렇게 쓱 등장을 하면은 사람들이 사진이 먼저 등장되니까 사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텍스트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들요. 미디어가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두지 마시고 한 1, 2초 정도 뜸을 들이다가 텍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이 플레이들을 먼저 조정해 주실게요.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를 삽입을 하실 때는 이 트랙을 좀 확 쳐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트랙을 한번 제가 더 손가락 2개에 이 트랙 밑에다 이렇게 쿡 찍으셔서 지금 파란 점 2개 보이시죠? 이게 제 손가락의 위치인데 이렇게 넓혀주겠습니다. 최대로 이렇게 쭉 넓혀줄게요. 네,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좀 더 눈금이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 0초 그리고 1초, 2초가 잘 보이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플레이헤드를 위치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자, 그럼 저는 플레이헤드를요, 요 정도 1초와 0초의 사이 0.5초가 되겠죠. 0초와 1초의 사이 0.5초 정도의 0.5초 정도의 이렇게 플레이드를 놓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시간은 이제 화면이 등장을 하고 약간 뜸들이다 아주 살짝의 뜸이죠. 살짝 뜸들이다가 여기서부터 텍스트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삽입을 해야 돼요. 그럼 텍스트를 삽입하는 메뉴는 어디 있을까요? 네. 자, 보시면요. 이 텍스트를 삽입을 하려면은 메인 편집 메뉴로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미디어, 할아버지 사진을 선택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얀색 테두리가 보여지고 밑에 나오는 이 메뉴들은 내가 선택한 이 미디어에 대한 편집 메뉴입니다. 기억나시죠? 뭐 길이를 조정하거나 변형 조정 등등.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미디어에 대한 편집 메뉴가 끝났고 텍스트는 별도의 트랙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인디케이터가 아니고 플레이헤드. 제가 자꾸 이렇게 헷갈리네요. 어떤 앱에서는 인디케이터라고 얘기하고 어떤 앱에서는 플레이헤드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헤드의 위치를 잘 잡기 위해서 일단 이 미디어를 선택을 한 거고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은 빈 공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주세요. 빈 공간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주시면 플레이헤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메뉴는 메인 편집 메뉴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메인 편집 메뉴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편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편집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편집 한번 터치해 보세요. 편집을 터치해 보시면 네, 지금 플레이헤드가 위치해 있는 이 미디어를 그냥 선택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편집을 터치하시면 이 미디어를 그냥 선택해 주고 그 미디어에 대한 편집 메뉴가 뜨는 것 뿐이에요. 잠깐만 이 빈 공간 잠깐 터치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제가 그냥 손가락으로 이거 터치하시면은 이 미디어에 대한 편집 메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하단에서 메인 편집 메뉴에서 편집을 터치하셔도 동일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오버레이는 제가 나중에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잠깐만 패스트를 하시고 그 옆에 보시면은 텍스트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텍스트를 삽입하는 메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플레이헤드를 맞춰 놓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이제 여기에서 터치를 하실게요. 텍스트 터치. 네, 그러면은 메뉴 중에 두 개는 프로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뉴예요. 텍스트만 입력을 하면은 이게 아나운서가 읽어주듯이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있는데 이제 프로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자동 캡션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 자막 기능인데 이것도 프로 회원이죠. 우리는 일반적인 텍스트를 삽입을 할 겁니다. 텍스트 추가 터치하시면요. 네, 텍스트가 삽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지금 위에 미리 보기 보세요. 원래는 이 할아버지 사진밖에 없었는데 여기 눌러서 편집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텍스트 상자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편집하시면 되는 겁니다. 텍스트를 삽입을 하자마자 이 미리 보기에서 텍스트 상자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텍스트의 편집 메뉴가 바로 뜨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요. 먼저 내용을 편집할게요. 내용은 어디에 편집하시냐면요. 요 텍스트 보세요.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 눌러서 편집하기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편집 화면에서도 눌러서 편집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요 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미리 보기의 텍스트 상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눌러서 편집하기 있죠. 여기를 터치하셔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터치하시면 하단에 키보드가 나오게 되죠. 기존에 눌러서 편집하기라는 내용은 X로 다 지워주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첫 번째에 들어갈 내용이 매일 똑같은 일상 이렇게 입력해 봅니다. 한글로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고 입력해 보죠. 네, 이제 동호회의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매일 지루한 일상인데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같이 산악회에 동호회 활동을 하자고 이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죠. 네, 모두 입력하셨나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일단은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체크 보이시죠? 체크를 터치합니다. 파란색 체크. 네, 체크를 터치하시면은 여기 이제 텍스트 박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밑에 이제 타임라인 보시면은 이 미디어의 메인 트랙 바로 밑에 텍스트 트랙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 트랙이라서 T라고 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매일 똑같은 일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리 보기에서도 이 트랙 안에 들어간 미디어와 텍스트가 같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텍스트의 위치를 먼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의 위치는요, 미리 보기에서 우리가 바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냥 미리 보기에 보시면 텍스트가 이제 테두리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미리 보기에서 선택을 하시려면은 이 트랙에서 텍스트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지금 미디어 터치해 보세요. 미디어 터치하면 그대로 하단에 미디어 터치하셨으니까 미디어 편집하실 거죠? 하고 미디어 편집 메뉴가 나옵니다. 네, 다시 손가락으로 트랙에서 텍스트를 터치하시면은 이제 밑에 메뉴들이 텍스트 편집 메뉴
메뉴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텍스트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텍스트 선택하신 상태로 트랙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신 상태로 하단에 텍스트 편집 보이시죠? 텍스트 편집을 터치해 봅니다. 텍스트 편집을 터치하시면 네, 아까 보셨듯이 다시 텍스트를 여기에서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 한번 수정해 볼까요? 네, 손가락으로 매일 똑같은 일상 이미 입력되어 있는 이 텍스트 창에 손가락을 누르시면은 다시 키보드가 하단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점점 이렇게 3개 입력해 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고 네, 여기서 체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파란색 체크. 그럼 이제 내용이 수정이 됐죠. 점점점이 들어가서.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 텍스트 박스의 위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위치를 수정하실 때는요. 일단 텍스트를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이 트랙에서 텍스트 박스가 선택된 상태로 하얀색 테두리를 본 상태로 자, 이 미리 보기에서 이 텍스트 박스 안쪽에 바로 이 가운데 안쪽에다가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그럼 파란색으로 이제 반짝반짝 빛나죠? 이때 밀어내세요. 이게 밑으로 쭉 밀어내거나 위로 쭉 밀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자유롭게 이동시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동은 시키는데 문제는요. 우리 화면이 이렇게 9:16 비율로 되어 있죠. 네, 웬만하면은 보기에 편하려면 이 텍스트 상자가 이 가운데에 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를 어떻게 맞추냐면요. 여기 이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이동할 때 보면은 보조적으로 가이드선이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꾹 눌러보신 상태로 살짝 이동해 보세요. 내가 이제 인지를 하시면서 이 텍스트 박스를 가운데에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초록색 선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살짝 가운데 쪽으로 오시다 보면 천천히 어느 순간 초록색 선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이 텍스트 상자가 왼쪽과 오른쪽 비율이 1:1로 중앙에 와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상자를 움직이다가 초록색 선을 보면은 그때 우리가 이 손을 스크린에서 떼면 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운데로 맞추시려면은 왼쪽으로 일단 이 텍스트 상자를 이동시켰다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오시다가 가운데에 이 선이 생기면 이때가 이제 텍스트 상자가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대로 이 텍스트 상자를 꾹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시키시다 보면은 이 가운데 선은 지금 유지된 상태죠. 가운데로 와 있는데 밑으로 조금 이동하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네, 이 보조선은요. 이 세로뿐만이 아니라 가로에도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이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지금 가운데 기준으로 가로 기준으로 이제 1:1로 가운데로 보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 화면에 중심부에 보내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손가락을 꾹 눌러서 천천히 위로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위로 가져가 보다 보면 네, 어느 순간 가로에도 이렇게 선이 생기죠. 만약에 이렇게 십자선을 보셨다면은 얘가 세로 기준으로도 중간에 와 있고 그리고 가로 기준으로도 가운데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상자의 위치를 정중앙으로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위에 보통 이제 이미지가 나오고 밑에 그거를 보조하는 텍스트가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는 다시 손가락을 꾹 눌러서 아래쪽으로 가져옵니다. 아래쪽으로 꾹 눌러서 가져올게요. 이 초록색 선을 확인하시면서 가운데로 유지해서 적당히 가운데로 가지고 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늘 텍스트를 삽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텍스트를 삽입을 해서 텍스트 트랙이 하나 생성되는 걸 보셨고 이 텍스트를 화면 안에서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이 텍스트를 예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삽입한 텍스트를 트랙에서 선택을 하시면 밑에 나열되는 메뉴들이 이제 우리가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편집 메뉴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이 텍스트 편집이라는 거는 텍스트의 내용을 추가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 텍스트 추가는 지금 여기에 텍스트를 넣은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더 넣을 때 사용을 하는 메뉴입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편집하실 때 텍스트를 추가한다. 텍스트 추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템플릿을 조금 이따가 저와 같이 사용을 해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일. 이 아이콘에서도 보실 수가 있죠. 텍스트에 요 팔레트가 있습니다. 텍스트에 색상도 입히고 예쁘게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을 터치해 봅니다. 스타일. 네, 스타일을 터치해 보시면 네, 여기가 결국은 다 텍스트를 편집하는 메뉴가 모여져 있어요. 우리는 스타일을 선택을 했지만 이렇게 스타일을 선택을 해도 여기서 역시 텍스트 내용을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템플릿이나 또 글꼴 애니메이션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다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이 텍스트에 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색상을 말하는 거죠. 스타일을 먼저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타일 밑에 밑줄 그어져 있죠. 스타일이 선택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 하위 메뉴들 보세요. 네, 스타일에서 지금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색상. 이 색상이라는 거는 텍스트의 색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색상을 터치하시고 밑에 이제 컬러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 화면이 좀 작게 보인다. 그러면 밑에 이 펼치기 버튼 보이십니다. 요거를 터치해 보세요. 터치해 보시면은 요 밑에 가려진 메뉴를 좀 보여지고요. 자, 색상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색상들이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좀 가려져 있는데 손가락으로 요 색상판 아무 곳에나 손가락을 두시고 이쯤에다 손가락 두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시면 오른쪽에 숨겨진 색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 여기서 저는 이것도 어쨌든 디자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할아버지가 지루해. 매일 똑같은 일상 너무 지루해. 라는 내용의 텍스트를 넣었는데 텍스트의 색상이 너무 밝고 노란색, 빨간색 이런 내용과 텍스트가 좀 잘 맞지 않죠? 그래서 최대한 지루함을 강조해 줄 수 있게 지루함과 연결되는 색상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색상도요, 좀 어두침침한 색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색상 보시면, 네, 회색 보이시죠? 흰색 옆에. 네, 회색을 선택해주세요. 회색 터치. 네, 그럼 미리 보기에서 이제 회색이라는 이 색상이 보이실 거예요. 네, 회색으로 변경된 색상 보이시죠? 보기만 해도 우울해 보입니다, 색상이. 네. 우리는 이제 물론 이 사진에 맞추어서 텍스트의 내용에 맞춰서 색상을 선택을 했지만 우리 지금 여기 왼쪽으로 당겨보시면 색상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기에서도 내가 찾는 색상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무지갯빛의 스펙트럼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를 손가락으로 터치하시면은 더 다양한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메인 컬러를 선택해 주세요. 내가 만약에 파란색 계통의 어떤 컬러를 찾고 싶다. 그럼 파란색을 선택을 하면 여기 다양한 파란색들이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다양한 파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컬러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일단은 이 X로 닫아서 네, 우리는 이제 회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좀 지루해 보이도록.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투명도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 텍스트가요. 회색인데 뒷 배경이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뒤에 있는 검은색을 반영해서 나오도록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투명도가 저는 이제 55로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끌어서 100까지 가져와 볼게요. 100이라는 거는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리 보기 보시면은 회색,
회색이 이제 뒤에 검은색이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텍스트 컬러를 좀 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럼 투명도에서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이렇게 조정해주면은 텍스트가 약간 투명해지면서 뒤에 있는 검은색 배경을 살짝 투영시키겠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텍스트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투명도 없이 투명도 100으로 불투명하게 해야지 텍스트가 명확히 잘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텍스트의 색상을 선택했고요. 여기 색상 보시면 단색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기 옆에 점진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라데이션과 동일한 건데 점진적 한번 터치해 보세요. 점진적 터치해 보시면은 여기 알아서 예쁜 그라데이션 무늬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거 한번 예시로 선택해 볼까요? 저는 여기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듯한 이 색상을 이렇게 터치를 해보시면은 보세요. 텍스트의 색상이 예쁘게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어두운 재미없다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색상은 회색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색상 터치하셔서 흰색 옆에 있는 회색으로 터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을 설정했으면은 그 옆에 텍스트로 가보세요. 텍스트를 터치하시면은 여기는 텍스트의 크기나 간격을 조정하는 건데 여기 먼저 B라고 보이는 거는 텍스트를 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굵게 B를 터치하시면은 지금 텍스트가 훨씬 더 굵어지면서 잘 보이게 되죠. 굵게 해봤더니 별로다. 굵게 안 하고 싶다. 그럼 요거 다시 터치하시면 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굵게 갈게요. 잘 보이도록. 네, 굵게 해주시고 이거는 설정하진 않을 거지만 얘는 이제 기울기예요. 요거 터치하시면 이제 텍스트가 약간 이렇게 기울여지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 텍스트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가로 방향이지만 얘를 터치해 보시면은 텍스트가 세로 방향으로 바뀝니다. 한번 터치해 보시면 세로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네, 다시 터치하시면은 해제되면서 가로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 밑에 보시면은 텍스트 크기와 문자 간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텍스트 크기가 저는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기본 8로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꾹 조금씩 옮겨서 너무 텍스트 박스가 커지면요. 이게 문제가 텍스트 박스가 화면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화면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 미리 보기를 꼭 보시면서 텍스트 크기를 조정해 주세요. 텍스트 크기는 10 정도로 조정할게요. 10. 예, 오른쪽에 숫자 10으로 텍스트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적당히 큰 형태로 읽기가 이제 쉬워졌죠?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문자 간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글자 간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0이어서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자 간격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 간의 간격이 늘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한 8 정도로 바꿀게요. 8. 한 9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차이 없지만 문자 간격을 조금 이렇게 넓게 주어서 정말 좀 지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강조해 주려고 해요. 텍스트 크기 10, 문자 간격은 9로 갈게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조정했고요. 그 옆에 위치를 터치해 보시면은 이거는 상자 안에서의 텍스트의 위치예요. 그래서 왼쪽이냐, 중간이냐, 오른쪽이냐는 하나씩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은 텍스트 상자 안에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텍스트 박스 안에 텍스트가 꽉 차서 별 움직임이 없지만 나중에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가로로 긴데 뭐 텍스트가 이만큼 채워져 있다. 짧은 단어가 채워져 있다. 그러면은 왼쪽 정렬로 되거나 가운데 정렬로 되거나 오른쪽 정렬로 되겠죠. 이렇게 텍스트 상자 안에서의 정렬을 맞추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은 테두리 보이실 거예요. 테두리는 지금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용되어 있지 않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테두리를 두 겹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 1, 2가 있는데요. 일단 테두리 1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테두리를 저는 좀 강조를 드리는 게 이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볼 때 이 글씨를 내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테두리를 설정하면은 글씨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단, 글씨와는 다른 색상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지금 글씨가 우리 회색이기 때문에 테두리는 하얀색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하얀색을 터치해주세요. 하얀색으로 테두리를 주니까 어때요? 글씨가 훨씬 더 명확하게 잘 보이죠? 자, 밑에 크기라는 거는 테두리의 굵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굵게 가져가면은 테두리가 굵어져요. 근데 이렇게 너무 굵어지면은 또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적당히 저는 테두리의 굵기는 한 3 정도로 조정할게요. 4 정도로 할까요? 4? 네, 4로 조정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숫자를 보시면서 동그라미를 천천히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테두리의 크기는 5.4로 됐네요. 3으로 해야 되는데 4. 네, 4로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투명도가 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투명도를 말하는 거예요. 테두리 투명하게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여기서는 따로 조정하지 않고 그냥 불투명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명해지면은 모든 게 다 희미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테두리를 설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그림자 있습니다. 테두리 옆에 그림자. 텍스트에 그림자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림자를 터치하시면은 지금은 그림자가 적용되어 있지 않죠. 이제 우리가 그림자의 색상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림자는 저는 여기서 이제 웬만하면 밝은 색깔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이 우울함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흰색 바로 옆에 있는 이 회색을 선택해 볼게요. 네, 그림자 색상을 터치를 하면 네, 벌써 위에 미리 보기 보시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희미하게 우리가 선택한 이 옅은 회색으로 설정된 거 보이실 겁니다. 이 밑에 메뉴가 조금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화면을 이 빈 공간을 꾹 누르신 채로 위로 이렇게 올려보시면은 이 그림자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림자의 각도는 기본 45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각도가 어떤 각도인지 모르겠다. 그럼 동그라미를 조정해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 그림자가 이렇게 360도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 아래 이렇게 텍스트에 그림자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45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45도 그대로 두고요. 45도. 45도까지 이제 미세하게 조정하기가 힘들 때는 뭐 1도 차이는 크게 없어요. 47도 정도로 전 조정을 한 거고요. 자, 투명도라는 건 그림자도 좀 더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투명도는 설명 안 하고요. 밑에 보시면 거리라는 게 있어요. 거리는요, 이 그림자와 텍스트와의 얼마나 가까운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은 지금 만약에 제가 거리를 3.4 정도로 증가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텍스트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너무 멀면은 글씨를 읽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저는 이 거리는 적당히 한 1.3 정도로 조정을 할게요. 저랑 꼭 숫자 동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미리 보기 보시면서 이 정도가 내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이 동그라미 이동을 멈춰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흐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흐림은 이 그림자를 얼마나 더 뿌옇게,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림자의 가장자리를 더 뿌옇게 만드느냐의 차이예요. 이것도 조정해 보시면서 이 미리 보기를 확인해 가시면서 적당히 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한 5 정도로 둘게요. 그래서 그림자를 옅은 회색으로 설정해서 거리는 1.3, 흐림은 흐림은 5 정도로 뒀더니 거리가 이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약간 번짐. 이제 이 그림자가
흐리게 번지는 효과를 5 정도로 준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림자 설정을 배우셨으니까 그럼 옆에 이제 백드롭을 보실게요. 백드롭. 네, 백드롭은 지금 당연히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파란색 테두리 보시면은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 백드롭이라는 건요. 이 글자에 배경색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아무 색깔이나 한번 선택해 볼까요? 여기 이제 뭐 파란색을 하나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배경 색깔, 글자 안에 배경 색깔을 넣어주는 거죠. 즉 텍스트 박스 안에 배경색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양을 설정할 수가 있죠.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은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배경 색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밑에 조금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투명도, 이 배경색의 투명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Y 오프셋과 X 오프셋은요. 요거 이제 위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여기서 꾹 눌러서 위아래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텍스트 박스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간 백드롭이라는 거는 이 텍스트의 배경에 이제 색깔 있는 도형을 넣어주는 거죠. 얘는 우리가 조절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Y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 쪽에서의 위치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커지면은 위로 올라가고 숫자가 작아지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0으로 오게 되면은 가장 이 텍스트 박스에 맞춰서 이 배경색이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X 오프셋이라는 거는 가로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백드롭이라는 거는 이 텍스트 박스가 아니고 텍스트 박스에 들어가게 되는 이 배경 도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만 드리고 여기선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백드롭 요 위쪽으로 다시 위로 이제 요 화면을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맨 위로 올라오게 되죠. 메뉴에서. 그래서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겠다를 터치해 주시면은 이제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백드롭까지 보시게 되면 스타일에 대한 메뉴, 이제 글씨를 꾸밀 수 있는 뭐 색상이나 테두리, 배경, 그림자와 같은 이제 글씨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보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죠. 글꼴. 글꼴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글꼴 터치해 보시면요. 자, 여기 글씨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프로로 적용된 거는 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 스티커 있는 것들은 사용하지 마시고 프로 표시 없는 것만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빈 공간 누르셔서 위로 이렇게 당겨보시면은 글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셔도 미리 보기로 이제 예쁜 글씨들이 많은데 이것들 카테고리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글씨를 선택하시면은 손으로 쓴 듯한 이렇게 저도 글씨를 잘 썼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악필인 편이라 이런 예쁜 글씨 잘 못 써요. 수강생 여러분들 글씨 잘 쓰실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글씨를 써서 글씨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린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고 또 서예라고 터치를 해보시면 서체로 이런 정자체 있죠. 예쁜 정자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스페이스, 시스템 글꼴 등등 다양한 글꼴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카테고리로 선택을 하셔도 좋고 또는 그냥 쭉 이제 내려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 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한글만 쓰진 않겠죠. 어쨌든 영문으로도 쓰겠죠. 근데 영문과 한글의 글꼴은 다릅니다. 당연히 이제 이 글자 자체가 다르니까 적용하는 폰트도 다르겠죠. 나는 한글을 쓸 거면 한글에 적용되는 글씨체만 보고 싶다. 그러실 때는 여기 지금 카테고리 있잖아요. 이 옆에 보시면은 요 조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필터 버튼인데 이걸 터치해 보시면 네, 요거를 터치해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영문을 쓸 거냐, 한글을 쓸 거냐에 따라서 그 글자에 맞는 폰트를 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을 쓸 거니까 맨 밑에 있는 한국어를 터치해 주시면은 필터를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뒤로 가기 버튼 터치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 폰트가 글꼴이 이제 한글에 적용할 수 있는 글꼴들이 나오겠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한글에 적용할 폰트를 찾는다. 여기 필터 적용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글씨체 중에 모노스페이스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 카테고리 중에 모노스페이스를 터치하셔서 이 모노스페이스에 보시면요. 좀 굵은 글씨, 딱딱 라인들이 떨어지는 글씨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노스페이스에 오셔서 조금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배달의 민족 주야채라는 게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주야채. 요거를 터치하셔서 적용을 해보실게요. 배달의 민족 주야채. 이 배달의 민족,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배달의 민족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배달시켜 드시는 그 배달 앱 있죠? 배달의 민족. 그 배달의 민족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꼴이에요. 혹시 배달의 민족 앱 있으신 분들은 배달의 민족 앱 한번 켜보시면은 동일한 글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브랜드의 홍보 효과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에서 그들이 쓰는 이 글꼴을 일반인들에게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배달의 민족에서 사용하는 글꼴이 맞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주야채로 선택을 하시면 상단에 서체가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글꼴이 예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매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글꼴들을 보다가 예전에 내가 봤던 그 예쁜 글꼴이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더라 이렇게 또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글꼴에 즐겨찾기를 해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 글꼴의 즐겨찾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글꼴을요. 내가 만약에 배달의 민족 주야채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요. 이 배달의 민족 주야채를요. 한 2초 이상 꾹 눌러보세요. 꾹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하트가 보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 글씨체를, 이 글꼴을 자주 쓸 것 같으니까 즐겨찾기로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새롭게 텍스트 박스를 추가할 때 이걸 어디서 찾느냐? 위에 보시면은 카테고리 있잖아요.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셔서 가장 왼쪽에 보시면 즐겨찾기 있습니다. 네, 즐겨찾기를 터치해 보시면 내가 지금 배달의 민족 주야채를 즐겨찾기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예쁜 글씨들 찾으시면은 여기에 즐겨찾기로 다 등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쁜 글씨 찾아놓으시면은 나중에 즐겨찾기에서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꼴을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이라는 건요, 글자에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움직임을 주냐면 애니메이션 한번 터치해 보세요. 여기에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인, 아웃, 전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설명드리면요. 잠시만요. 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잠겨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도 수업 들으시다가 좀 이렇게 졸리시거나 하실 때 꼭 물 드시면서 수업 진행해 주세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과 아웃 그리고 전체 애니메이션이라는 건요. 지금 텍스트 박스가 이 화면에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 거냐, 날아올 건지 밑에서 올라올 건지 이런 애니메이션을 정하는 게 인이에요. 그리고 얘가 퇴장할 때는 이렇게 뭐 날아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쓱 희미해지면서 없어질 거냐, 그 애니메이션이 아웃입니다. 그리고 전체 애니메이션은 텍스트 박스가 이 화면 안에서 이 텍스트 박스도 우리가 나중에 길이 조정을 할 건데 어쨌든 텍스트 박스가 재생 시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뭔가 움직이도록 애니메이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장면을 연출하느냐에 따른데 좀
장면을 연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전체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시면은 이 텍스트가 계속 뭐 위아래로 깜빡깜빡거리거나 움직이겠죠. 단,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전체 애니메이션 진짜 신나는 장면이 아니면은 잘 사용하진 않아요. 네, 일단 in을 적용을 해볼게요. 네, in은 지금 적용 안 돼 있죠? 없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째 줄에,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 두 번째 줄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페이드라는 거 있습니다. 페이드. 두 번째 줄 두 번째 보시면. 네, 이런 프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줄, 두 번째에 보시면 페이드라는 거는 페이드가 희미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터치를 하시면은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세요. 약간 희미해지면서 이 텍스트가 인하는 거예요. 인.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두 번째 줄에 인에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체크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네, 체크 터치해 보시고 이 플레이헤드를 텍스트의 맨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 텍스트 트랙의 맨 앞으로 이동하셔서 재생하시면서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약간 희미해지면서 이렇게 텍스트가 등장하는 거 보셨나요? 네. 근데 이게요,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재생 시간, 이 애니메이션 자체의 재생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생 시간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펙트 사용하셨을 때도 그 효과별로 재생 시간을 조정하셨는데, 자, 이 텍스트 다시 트랙에서 선택을 하시고, 자, 밑에 편집 화면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거예요. 우리 스타일 옆에 있는 글꼴 이렇게 따로 빠져 있기도 하지만 어차피 스타일을 터치하면 다 하나의 메뉴에 나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다시 터치해 보실게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 인 애니메이션에서 페이지에 지금 테두리가 있죠. 이 가운데 보시면 조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조정 버튼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시면 네, 이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는 이 인 애니메이션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면은 얘가 아마 페이드라서 희미하게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 페이드 효과가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적당하게 한 1.5초 3초 정도로 할게요. 3초. 2.5초로 하겠습니다. 3초 너무 긴 것 같아요. 2.5초로 이 시간을 조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깜빡이면서 텍스트가 등장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2.5초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조정하시고 잠깐 빈 공간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요. 네, 인 애니메이션을 적용했으면은 아웃 애니메이션도 적용하겠죠. 이제 이 텍스트가 퇴장할 때 아웃을 터치하시면 네, 지금 이제 적용되어 있지 않죠. 그럼 아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과 동일하게 페이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에 있는 페이드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조정 효과를 터치하셔서 얘도 한 2.5초 그대로 지정을 할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게요. 네, 타임라인에서 텍스트가 어떻게 잘 적용되었는지 보시기 위해서 텍스트 맨 앞에다가 플레이드 가져가시고 재생시켜볼게요. 재생. 네, 처음에 텍스트 등장을 하다가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텍스트 박스를 분명 이 할아버지 사진에만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타임라인 보세요. 이 텍스트 박스가 너무 길게 들어가서 지금 이 여자가 침대에 있는 요 사진까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지금 이 여자 사진에까지 이 텍스트 상자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텍스트의 이 재생 길이를 조정해 줘야겠죠.
이거 조정하시는 방법은 두 개인데요. 이거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이거 잘라서 나누실 수도 있고요. 더 간단한 방법은 이 텍스트 박스를 선택했을 때 하얀 박스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이 화살표 보이시죠? 얘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일단 적당히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쭉 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손가락을 꾹 누르시고 하얀 빛이 보일 때 왼쪽으로 살살살살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사진에만 겹치도록 해주면 되죠. 네, 아시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조정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여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나는 분명 이 할아버지 사진까지만 나오도록 텍스트 박스를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전환 효과를 적용을 하셨어요. 화면에서 화면으로 넘어갈 때 지금 이렇게 재생시켜 보면은 네, 이렇게 전환 효과가 들어갔죠. 근데 이 전환 효과라고 하는 건요.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전환 효과라는 거는 앞장면과 뒷장면에 이렇게 걸쳐져서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얘는 앞장면에서도 뒷부분을 이만큼 갉아먹고 이 뒷장면에서도 앞부분을 이렇게 이 정도로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텍스트 박스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장면까지만 와 있잖아. 그럼 이제 뒷장면에는 안 나오겠지라고 안심하시겠지만 문제는 이 화면 전환 효과와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막 바뀌느라고 막 움직이는데 텍스트 박스도 밑에 있다? 그러면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텍스트 박스는 화면 전환 효과가 끝나기 전까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화면이 깔끔해요.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시고 요거는 미세하게 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이 빈 공간 손가락 두 개로 누르셔서 이렇게 최대한 확 주세요. 그래야지 편집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박스 오른쪽 손가락을 누르셔서 확대를 하는데 이 정도로 네, 보이시나요? 이 안전하게 이 화면 전환 효과와 겹치지 않게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이제 텍스트를 삽입하고 서식하는 방법을 배워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플레이들을 앞쪽 가장 이 타임라인의 가장 안쪽으로 가지고 가셔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텍스트가 잘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재생시켜 볼게요. 재생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해낸줌 효과로 사진이 내려가면서 네, 텍스트가 끝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침대 사진에도 텍스트를 넣어 볼 거예요. 근데 이번엔요, 우리 텍스트를 삽입하고 편집하는 방법은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거를 또 알려드리진 않고요. 이번에는요, 이제 동일한 디자인의 텍스트를 반복해서 복제해서 붙여넣는 방식으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앞에 이제 이 텍스트 트랙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는 이 텍스트, 예, 이 텍스트를 복제할 거예요. 이제 아까는 이 텍스트를 편집을 하느라고 타임라인을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해 놓았는데 이제 이거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축소할게요. 손가락 두 개를 트랙 빈 공간에 두시고 이렇게 두 손가락을 오므려서 축소를 시킬게요. 그래서 이 한 화면에 지금 두 개의 미디어가 동시에 보일 정도로 타임라인을 축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축소시키시고요. 자, 이제 앞서 만들었던 텍스트 박스 트랙에서 터치를 하시면 네, 하단에 이 텍스트 박스에 대한 편집 메뉴가 뜰 거예요. 왼쪽으로 쭉 당겨보시면요. 끝까지 당겨보시면 맨 오른쪽에 복제라고 나올 겁니다. 복제. 얘랑 쌍둥이를 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를 한번 터치해보세요. 복제 터치하시면 네, 바로 옆에 동일한 트랙이 하나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동일하게 생성된 트랙을 위치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트랙을 좀 확대할게요. 빈 공간에 손가락 두 개 터치하셔서 이렇게 벌려주셔서
네, 보시면은 복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전 텍스트, 원본 텍스트에 바로 이어져서 복제가 됩니다. 얘를 이동시켜 주셔야 돼요. 네, 이동시키시려면 먼저 이 플레이 헤드를 이동시킬 위치로 조정하실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3.5초 지점부터 이 침대 사진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전환 효과 있죠. 전환 효과와 겹치지 않도록 전환 효과 끝나는 지점에서 살짝 한 0.04초 정도를 띄고 플레이 헤드를 조정을 해줍니다. 이게 전환 효과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칸 정도 띄고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켜 줄게요. 네, 그리고 이 텍스트를 이 왼쪽에 하얀 화살표 있죠? 복제된 텍스트에서 얘를 손가락을 꾹 누르셔서 이 플레이 헤드까지 끌어오시면 되겠죠. 손가락으로 앞쪽 하얀 화살표 꾹 눌러서 파란 빛이 보일 때 오른쪽으로 살살살 끌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변경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재생될지도 이 끝부분도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친구 사진과 뉴스 사진 사이에 이 전환 효과를 두었습니다. 전환 효과 겹치지 않도록 일단 이동할 곳으로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켜 놓습니다. 한 요 정도. 요거는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 종이가 이렇게 찢겨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종이가 찢겨지기 전에 요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이 트랙을 누르셔서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이동시키면서 좌우로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종이가 나오지 않을 때 이때까지만 이 텍스트가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우리가 위치해 놓은 플레이 헤드에 맞춰서 이 오른쪽 화살표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제외하고 이 오렌지색 부분이 이 플레이 헤드와 맞춰지면 그 우리가 지정한 길이까지 온 거예요. 네, 이렇게 오셨으면은 이제 복제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디자인은 그대로지만 내용은 바꿔줘야겠죠. 이 침대 화면 밑에 있는 텍스트 박스 터치하시고요. 하단에서 지금 이제 메뉴가 복제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와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가장 왼쪽에 텍스트 편집이 있습니다. 네, 터치하셔서 매일 똑같은 일상이 아니고요. 여기는 집에만 계실 건가요? 네, 이렇게 물음표까지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동일한데 텍스트의 내용만 바뀐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텍스트의 색상까지 적용하시려면은 하단에 바로 스타일을 터치하셔서 색상만 적당히 파란색으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네, 체크해 주시면은 빠르게 텍스트를 편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잘 적용되었는지 앞에서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전체 화면으로 플레이드를 먼저 맨 앞으로 가져가시고 전체 화면으로 한번 재생해 볼까요? 네, 이제 전체 화면 오시면은 재생 버튼 안 보이시면요. 밑에서 요 화면 가장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면은 재생 버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생해 보면은 매일 똑같은 일상 집에만 계실 건가요? 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요 화면 터치하셔서 왼쪽 상단에 나가기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 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요, 텍스트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텍스트를 넣어서 꾸며봤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만들어진 예쁜 디자인 텍스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세 번째 뉴스 타임라인에서 뉴스 캡처한 거 있죠? 이거 말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산 동영상 나옵니다. 산 동영상. 네, 여기에다가
구로 산악회와 함께 건강해지세요. 네, 이제 건강해지세요. 구로 산악회와 함께 이 텍스트를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텍스트를 넣을 위치를 이 플레이헤드로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저 같은 경우는 12초부터 이 산 영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환 효과와 겹치지 않게 전환 효과가 끝나고 나서도 약간 뜸들이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이 정도로 띄워주겠습니다. 작은 눈금 한 3개 정도 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 조금 더 여유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산의 영상을 푸르르하게 좀 보여주면서 감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여기서 네, 아예 이렇게 홈프레임을 띄워볼게요. 한 13초 지점에다가, 네, 전환 효과 끝나고 어느 정도 산을 약간 감상하고 나서 요 13초 지점 정도에다가 플레이헤드를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텍스트를 추가를 할 겁니다. 지금 밑에가 이제 텍스트 편집 메뉴로 나와 있으신 분들은 잠깐 빈 공간 이렇게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메인 메뉴로 나오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텍스트를 추가할 건데요. 자, 하단에 텍스트 터치해 주시고요. 텍스트 추가합니다. 자, 텍스트를 추가를 할 건데, 지금 이제 눌러서 편집하기라는 이 텍스트 박스가 들어갔어요. 네, 우리가 가장 최근에 적용했던 디자인대로 들어갔는데, 이번엔요, 우리가 하나하나 편집하지 않고 템플릿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밑에 템플릿을 터치하시고요. 네, 템플릿이라는 거는 밑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예쁜 글씨들이에요. 테두리나 어떤 디자인들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가 있죠. 그래서 트렌딩이라는 거는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를 그런 디자인을 모아둔 거고요. 이렇게 예쁜 디자인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 이제 디자인하기 힘드니까 미리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것들을 가져다 쓰는 거죠. 당연히 프로라고 표시된 건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카테고리들 기본, 색상형, 멋진 효과, 소셜미디어 등등 이렇게 보시면은 예쁜 디자인들 많으니까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요, 대표적으로 가장 왼쪽에 있는 트렌딩을 터치해보세요. 트렌딩에서요, 우리 어떤 디자인을 사용을 하시냐면, 잠시만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대기화면으로 좀 바꿀게요. 제가 지금 쓰려고 했던 텍스트의 이 형태를 좀 먼저 보고 싶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이거를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 제가 좀 예쁜 걸 찾아냈었는데 여기 좀 순서가 바뀌면서 지금 이거를 어디 갔나 찾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다시 템플릿에서 트렌딩 가셔서 밑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가시면 맨 밑으로 일단 내려보세요. 밑에서 찾는 게 더 쉬우실 것 같아요. 트렌딩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십니다. 맨 밑에서부터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위로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은 요 심플 디자인이라고 요런 디자인이 보입니다. 찾으셨나요? 맨 목록에서 트렌딩에서 맨 밑에 목록에서 끝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에요. 심플 디자인이라는 건데 이거는 세트를 두 개로 나눠서 이 노란색에 하나, 하얀색에 하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요거를 터치하시면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미리 보기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다 적용되어 있는 스플릿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미리 보기에 들어갔는데 심플이라는 글씨를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로 바꿔야겠고 디자인이라는 걸 먼저 바꿔야겠죠. 근데 어디서 이걸 편집하냐면요. 똑같아요. 우리 텍스트 편집했을 때 여기 지금 이게 텍스트 편집창인데요. 요 옆에 펼치기 버튼 있죠. 네, 요거를 터치해 보시면은 디자인과 심플 두 개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노란 부분을 먼저 편집하겠다. 그럼 심플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심플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플을 터치합니다. 그럼 심플, 요 노란색 부분에 무엇으로 넣을 거냐? 네, 요 이제 텍스트를 터치하시면 하단에 이제 키보드 나오죠? 그래서 백스페이스로 지우시고 이제까지만 이렇게 입력합니다. 이제. 네, 그리고 여기 하얀 부분에는 건강해지세요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칸을 묶어줘야겠죠. 지금 이제라고 입력하셨으니까 이 펼치기 버튼 다시 터치하셔서 밑에 디자인을 터치합니다. 그럼 이제 디자인 대신에 내가 넣을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건강해지세요. 예, 모두 입력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 체크 터치해 주시면은 우리는 그냥 이 텍스트에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내용만 바꾼 거예요. 이제 아까는 처음에 텍스트를 배우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려드렸지만 이제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템플릿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 노란색 부분을 내가 뭐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그대로 밑에 이제 텍스트 편집 가셔서 뭐 스타일에 가시면 지금 뭐 노란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이 스타일 그대로 갈 거예요. 템플릿 그대로 가지고 올 거고 이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 그럼 이제 미리 보기에서도 조정 가능해요. 밑에 타임라인 트랙에서 텍스트가 지금 템플릿이 선택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선택된 순간 미리 보기에 하얀색으로 테두리가 생기죠. 그럼 이걸요 우리가 조정하시면 돼요.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점 위로 막 요 손가락을 꾹 누르신 다음에 대각선 바깥쪽으로 이렇게 계속 밀어주시면 커지고요. 대각선 안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은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로 이 템플릿을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치를 조정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텍스트를 아까 위치 조정하셨던 것처럼 이 텍스트 템플릿 안쪽에다가 테두리 안쪽에다가 손가락 꾹 누르셔서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조정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타임라인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이 템플릿의 등장 시점은 조정을 했는데 퇴장 시점도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 퇴장 시점을 잘 조정하셔야지 뒤에 있는 배경과 겹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잘 조정하시려면은 이 빈 공간, 트랙에서 빈 공간에 손가락 두 개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확대하셔서 보셔야지 편해요. 네, 이렇게 확대하셔서 지금은 요 텍스트의 길이가 상당히 긴데 여기에요.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두 개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가 먼저 나오고 끝나고 그 다음에 새 텍스트가 등장하도록 할 겁니다. 저희 텍스트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해주시냐면요. 텍스트를 이렇게 터치하셔서 오른쪽에 있는 이 플레이 헤드를 먼저 그 조정할 위치로 가져가 볼게요. 요 플레이 헤드를요. 이 타임라인에서 한 16.5초 정도
16.5초 정도로 플레이헤드를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 끝부분을 왼쪽으로 밀어서 텍스트의 재생 길이를 좀 짧게 조정해 줄게요. 이렇게 16.5초 정도에 정확히 16.5초 되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맞춰서 이 위치에 맞춰서 텍스트 박스의 재생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셨죠? 자, 건강해지세요 하고 이제 구로산악회와 함께라고 이제 텍스트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지금 빈 공간 잠깐 터치해 주시고요. 이제 이 위치 바로 다음에 텍스트를 추가할 겁니다. 하단에 텍스트 터치하셔서요. 텍스트 추가하시고요. 네, 이번에도 템플릿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템플릿에서 저희 어떤 걸로 가냐면요. 좀 반짝이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잠시만요.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은데 잠시만요. 이거 제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제가 찾아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예쁜 효과를 수강생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요게 지금 네온에 있네요. 네온. 잠시만요.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헤드를요. 지금 이 텍스트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텍스트 박스 두 번째에 들어간 거 있으면 일단 터치하셔서 상단에서 삭제로 버려주시고요. 자, 플레이헤드는 지금 이 텍스트 이제 건강해지세요라는 텍스트가 끝나고 나서 좀 확대해서 볼게요. 너무 바로 등장하면은 좀 정신이 없으니까 살짝 이렇게 띄워줄게요. 이 정도 이렇게 띄워주고 살짝 띄워주시고 여기에 이제 템플릿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텍스트 터치하시고 텍스트 추가하셔서 템플릿에서 네온으로 갑니다. 네온. 네, 네온으로 가주세요. 네온. 네온으로 가시면은 여기 바로 세 번째 레트로라는 게 있어요. 레트로를 터치하셔서 삽입합니다. 레트로 터치하시면 네, 이렇게 이제 예쁜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죠. 반짝반짝이죠. 이 내용은요, 위에서 이 레트로를 터치하셔서 지워주시고요. 지워주시고, 구로 산악회와 함께. 네, 구로 산악회와 함께 이렇게 입력해 주실 건데, 요거 좀 예쁘게 하시려면은, 구로하고 엔터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로 입력하시고, 이 키보드에서 엔터키 눌러주시면 두 줄로 입력을 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구로하고 엔터키 치고 구로 산악회와 함께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 자, 이 구로 산악회와 함께라는 이 템플릿은요, 우리가 크기를 좀 조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위치를 좀 조정해 줄게요. 이 미리 보기에서 지금 하단에 트랙에서는 텍스트 박스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위에 미리 보기에서 하얀 테두리가 보이죠? 저 테두리 안쪽에다가 손가락을 꾹 누르시고 밑으로 약간 살짝 이동해 주세요. 이동하실 때 이 가운데 녹색 줄 보시면은 이 녹색 줄에서 이 녹색 줄 잠시만요. 이게 지금 네,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를 이동시켜 주시면은
이동하실 때 요 가운데 파란색 녹색 줄 보이실 거예요. 녹색 줄을 보시면서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이 텍스트의 크기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텍스트의 크기는요, 하단에 요 스타일에서도 줄이실 수 있지만, 그냥 이 텍스트 박스를요,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조절점을 손가락을 꾹 누르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은 텍스트도 같이 텍스트 박스 크기가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다시 요 텍스트 박스 선택하셔서 밑에 스타일로 가시면 여기서 스타일에서 텍스트 터치하시면 요 텍스트 크기를 조정할 수 있죠. 이게 너무 텍스트가 이제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요 박스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 크기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한 8 정도로 줄여줄게요. 네, 이렇게 줄여줍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리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직접 입력도 해보시고 템플릿을 가져오셔서 편집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신 거예요. 그래서 요 장면, 요 산 동영상에 텍스트 잘 입력되었는지 한번 앞쪽부터 재생해 볼게요. 요 산 동영상 나오는 부분에 플레이헤드 갖다 놓으시고 재생 버튼 터치하시면은 네, 요게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으면은 선택된 텍스트만 재생이 됩니다. 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헤드 앞쪽으로 가져서 재생시켜 보시면 네, 보이시죠? 이제 건강해지세요 하고 잠깐 띄웠다가 구로산악회와 함께라는 예쁜 템플릿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구로산악회와 함께라는 것도 보시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요 뜸을 들이고 나서 텍스트를 삽입했는데 요 재생 길이도 조정해 주셔야겠죠? 여기 이제 만약에 전환 효과가 없다면 어쨌든 전환 효과가 이 시작되기 전으로 텍스트의 길이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조정은요, 타임라인 이렇게 확대하셔서 일단 플레이헤드를 이 조정할 위치로 가져가 주시고요. 네, 오른쪽에서 이 하얀색 화살표를 끌어주셔서 이 플레이헤드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 전환 효과가 시작되기 전에 텍스트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저희 텍스트의 삽입과 서식을 모두 끝내고 이번에는 이제 텍스트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좀 더 귀여운 스티커를 한번 삽입을 해볼 겁니다. 네, 이 스티커도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는 우리의 이 영상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티커는 이제 어디다 넣을 거냐면요. 이 앞쪽으로 우리 지금 산 영상이 있는 이 타임라인에서 이 앞쪽에 이 기사 있는 곳으로 가서 스티커를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여기는요, 이제 이 앞에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 보시면은, 제 앞에 이제 이 할아버지가 매일 똑같은 일상, 그리고 침대에 있는 여자 사진이 나오면서, 집에만 계실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기사가 이렇게 우리 화면 전환 효과를 적용을 해서 찢어지는 형태로 전환 효과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죠. 이 기사는요, 우리가 이 인터넷에서 그냥 캡처한 기사였죠. 근데 요 원래 위아래 휴대폰에서 캡처한 자국에 이런 홈 버튼이 있었는데 자르기로 삭제를 한 거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말의 운동이 굉장히 몸에 좋다라는데 여기서 강조를 해줄 거예요. 어디다가 강조를 할 거냐? 등산이 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등산이 그만큼 몸에 좋다라고 강조를 해주는 스티커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면은 여기 밑에 본문을 보시면은 이 근육도 많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하이라이트 해줄 수 있는 스티커를 넣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 스티커가 깜빡이는 곳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 키워드를 보겠죠.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스티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커를 넣을 위치를 플레이헤드로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이 스티커를 장면이 등장하자마자 넣을 게 아니고 장면이 좀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아, 기사구나 라는 거를
할 때쯤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고 스티커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플레이헤드를요, 지금 이 전환 효과가 끝나고 나서 한 1초 정도 있다가 그 정도 1초 정도 눈금을 떼시고 여기에 플레이헤드를 위치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스티커가 새로운 트랙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스티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헤드 위치하셨으면은 하단에 보시면요. 이 텍스트 삽입 메뉴, 이 메인 메뉴에 와 있는 겁니다. 텍스트 삽입 메뉴 오른쪽에서 네 번째로 가시면은 스티커가 나옵니다. 스티커. 찾으셨나요? 텍스트에서 4개 정도 옆으로 가면 스티커가 나오죠. 네, 스티커를 터치하시면은 이렇게나 또 많은 스티커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카테고리별로 예쁜 스티커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티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한 번 사용했던 스티커를 나중에 또 쉽게 사용하시려면은 즐겨찾기 표시해 두실 수 있어요. 요거 마음에 드신 스티커를 2초 이상 꾹 누르시면은 여기 하트 표시로 되고 요거 나중에 즐겨찾기에서 찾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어떤 카테고리로 바로 갈 거냐면요. 이 카테고리 왼쪽으로 살짝 옮기시다 보시면은 하이라이트 있어요. 하이라이트. 트렌딩에서 옆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시면은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뭔가 강조를 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인데요. 스티커들이 재미있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하이라이트에서 바로 첫 번째 줄, 두 번째 보면 동그라미로 강조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터치할게요. 플레이헤드 위치를 우리가 조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스티커를 터치해서 넣어봅니다. 그럼 바로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여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스티커의 위치와 크기를 조정하시면 돼요. 우리 텍스트 크기 조정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 바로 상단에서 이 테두리가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테두리 안쪽에다가 손가락 꾹 누르셔서 이 등산을 강조해 줄 수 있도록 등산 쪽으로 가져갑니다. 크기도 조금 줄여볼까요? 예, 오른쪽 아래에 있는, 테두리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 손가락을 눌러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스티커 크기가 좀 줄어들죠. 그래서 등산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빈 공간 터치해 보실게요. 요 X로 닫아주시고 네,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트랙과 동일한 곳에 스티커 트랙이 생긴 겁니다. 이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생 길이를 조정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스티커 트랙에서 터치하시고 이 플레이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다 보시면은 네, 지금 스티커가 이 뉴스를 넘어가서 여기까지 넘어가 있죠. 그래서 플레이헤드를 먼저 지금 이 미리 보기 보시면서 여기 지금 벌써 화면 전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전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살짝 플레이헤드를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셔서 네, 이제 여기서는 아직 플레이헤드가 있는 시점에 전환 효과가 안 나타나죠.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플레이헤드를 조정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렇게 맞춰 놓으시고 이 스티커는 오른쪽 하얀색 화살표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왼쪽으로 플레이헤드 위치까지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재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리고 스티커 하나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오른쪽으로 플레이헤드 조금 이동해 보시면은 여기 건강해지세요라는 메시지 나오고 구로산악회와 함께 네, 이 메시지 나오죠. 구로산악회와 함께 네, 여기도 스티커를 넣어볼게요. 이 인디케이터를요. 일단 구로산악회와 함께 여기다가 맞춰서 넣으시고요. 살짝만 플레이헤드를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 보시면은 네, 지금 여기 한 1초, 0.1초 정도 지나니까 텍스트는 이미 등장을 했어요. 텍스트가 등장한 다음에 스티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발의 차이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레이드를 위치시켜 놓고 그대로 빈 공간 트랙에서 터치하셔서 메인 편집 메뉴로 나오시고 이 플레이드에 맞춰서 스티커 삽입합니다. 네, 스티커를 삽입을 하고요. 여기서는 우리 어디로 가냐면 지금 하이라이트 왼쪽에 보시면은 소셜 미디어라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카테고리. 여기에서 한 세 번째 줄 정도 가면은 최고예요 하는 좋아요 표시 있죠. 이 스티커도 넣어볼게요. 이 스티커 터치하셔서 이렇게 가운데로 넣어지죠. 그럼 일단은 스티커가 삽입이 됐으니까 이 스티커는 X로 닫아주시고요. 네, 이 스티커 위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테두리 안쪽에 손가락으로 꾹 누르셔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위쪽으로. 요 산 화면 바깥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크기는 오른쪽 아래 조절점 누르셔서 안쪽으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좀 작아지죠. 적당한 크기와 위치로 스티커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2개를 넣어봤고요.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삽입을 하셨으면은 얘 재생 길이 보세요. 여기 뒤에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로산악회와 함께라는 텍스트와 맞춰주기 위해서요. 일단 플레이드를 이 구로산악회와 함께라는 텍스트 뒤쪽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밑에 이 스티커를 터치해서 오른쪽에서 하얀 화살표 꾹 누르셔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 오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텍스트와 스티커를 모두 삽입해 본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편집되는지 앞에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플레이헤드를 이 동영상 앞쪽에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멋진 산 동영상이 나오면서 이제 건강해지세요. 구로산악회와 함께 이렇게 나오면서 장면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와 스티커를 넣는 방법은 이제 어렵지 않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번엔요, 제가 요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뉴스 보시다 보면 메인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죠. 보도를 하는데 우리 이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여기 하단에 이렇게 수화를 하는 아나운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뭐냐면요, 오버레이라고 해요. 오버레이. 레이라는 게 이제 레이어라는 게 층이거든요, 영어로. 층이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밑에 요 메인 아나운서 2명이 있는 영상이 요 밑에 층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오버, 이제 겹치다라는 게 이제 오버죠. 그래서 이 수화를 하는 요 아나운서의 영상을 요 위층에다 이렇게 깔아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2개의 별도의 동영상인데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마치 요 크기를 조정한 거겠죠. 촬영을 하고 이 두 아나운서가 있는 거는 화면을 크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지금 수화를 하는 아나운서의 영상은 좀 작게 해서 이렇게 겹쳐놓은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 앞에서 보면은 마치 영상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버레이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만들 거냐면요. 여기 마지막에 우리 구로산악회와 함께 좋아요 표시까지 했는데 여기 동호회 사람들의 사진을 여기 안에다 이렇게 넣어볼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 트랙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트랙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버레이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가장 밑에 있는 게 메인 트랙이에요. 메인 트랙에 지금 이 산 영상이 있고요. 그 위에 산 영상 위에 스티커와 그리고 텍스트가 위에 얹어져 있는 형태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얹어져 있는 레이어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우리가 요만하게 아까 수는 그 아나운서처럼 요 영상을 넣으려면요. 그 영상을 여기다가 위에 겹쳐서 오버레이 격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영상이 이 밑으로 이 층을 하나 차지하면서 메인 트랙과 별도의 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바로 오버레이라는 건데 오버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이 이 겹쳐지는 요 오버레이 영상을 어디다 넣을 거냐? 먼저 플레이헤드 위치를 조정해 주셔야겠죠. 자, 이건 어디로 가냐면요. 구로산악회와 함께라고 해서 우리 요 스티커 등장하잖아요. 요 스티커 등장하는 시점에 동일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디케이터를 이 스티커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이렇게 두시고요. 네, 스티커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 플레이 헤드를 두시고 네, 여기에다가 오버레이로 사진이 하나 겹쳐지게 둘 거예요. 자, 그럼 메인 편집 메뉴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메인 편집 메뉴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편집 메뉴는 이 개별 미디어를 편집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오버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레이. 네, 오버레이를 터치해 주시면은 오버레이로 넓게 사진을 넣을 건지 비디오를 넣을 건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수업 시간에 다운로드 받은 사진 있었죠? 그 사진을 가지고 올 거예요. 사진을 터치하시면 네, 여기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사진첩으로 연결을 해주죠. 그래서 이 아저씨들이 웃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산악회 회원 사진인 겁니다. 건강하게 웃고 있는 이 산악회 회원들의 사진을 터치합니다. 네, 터치해서 네, 터치하면 어떤가요? 네, 밑에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텍스트나 스티커처럼 이 사진이 하나의 별도의 트랙으로 오버레이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위에 미리 보기 보시면은 메인 트랙 위에 이 사진이 겹쳐진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편집을 하냐면 이 속성 자체는 동일해요. 근데 겹쳐진 형태만 오버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임라인에서 사진을 선택하시면은 밑에 보여지는 메뉴가 사진 편집 메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편집 메뉴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오버레이된 미디어의 뭐 명암, 조명이나 투명도, 길이, 모션 등을 다 여기 밑에서 동일한 미디어 편집 메뉴로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 길이는 조정해야겠죠. 지금 입력을 했더니 길이가 이 다음 영상까지 넘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 산 영상에서만 같이 나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티커와 텍스트와 동일하게 길이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헤드를 먼저 사진과 동영상이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 오버레이로 넣은 요즘 사진 보이시죠? 네, 얘를 선택하셔서 오른쪽에서 하얀 화살표를 이 플레이헤드까지 끌어오시면 되겠죠. 손가락으로 화살표 꾹 눌러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은 길이가 맞춰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생 길이는 맞췄고요. 그럼 이제 이 사진에 오버레이로 들어간 사진의 위치를 조정해야겠죠. 네, 조정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아까 스티커나 요 템플릿 조정한 것과 동일하게 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하단에서. 그래서 테두리가 생겨져 있는데 테두리 안쪽에 손가락을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져와 주시고 크기도 조금 작게 조정할게요. 오른쪽 하단에 조절점 터치해서 사진 대각선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크기가 적당히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크기와 위치를 조정한 겁니다. 네, 좀 너무 상징적이니까 위에 있는 요 스티커 있죠? 스티커도 미리 보기에서 터치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하단에 이 트랙에서도 선택이 됩니다. 요것도요, 이렇게 끌어내려서 위치를 요 영상 안으로 가지고 올게요. 네, 그리고 한번 재생시켜 볼게요. 이 산 동영상 맨 처음으로
플레이드 가지고 가서 빈 공간 잠깐 터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산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건강해지세요라는 메시지가 사라지고 네, 이렇게 한꺼번에 등장하는 거 보셨죠? 네, 지금 이 텍스트가 먼저 보니까 텍스트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스티커와 이 오버레이가 동시에 등장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버레이로 이 미디어를 하나 넣어 보셨고요. 우리 이제 쉬는 시간이 아니죠. 이제 수업을 끝낼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 두신 채로 저희는 왼쪽 상단에 홈 버튼 터치하시면은 이제 홈으로 나가게 해서 우리 산악회 홍보 영상에 이렇게 이제까지 작업한 내용들이 모두 프로젝트로 저장이 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파워 디렉터 다시 이어서 편집을 해서 이 산악회 홍보 영상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회차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